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북한 무기 판매를 시도한 슬로바키아 국적자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20여 종의 무기와 군수품을 넘기고 러시아는 이를 대가로 항공기와 원자재 등을 북한으로 보내는 거래를 추진한 혐의인데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와 식량을 놓고 새로운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이번에 제재 대상에 추가한 인물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한 슬로바키아 국적자 아쇼트 무크르티체프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무크르티체프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 사이 북한이 20여 종이 넘는 무기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항공기와 원자재, 상품 등을 러시아로부터 받는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 관리와 접촉했습니다. 이후 무크르티체프는 러시아 고위 관리와의 협상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를 받을 준비가 된 사실을 확인한 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와 상품을 교환하는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실제로 무크르티체프는 북한으로 물품을 보낼 상업용 항공기를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 국적자와 협력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무크르티체프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551호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 8월 발표된 행정명령 13551호는 북한의 무기와 관련 물질, 사치품 등에 대한 수출입과 재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러시아는 전쟁 이후 9,000개 이상의 중무기를 잃었다면서 이번 무기 거래는 푸틴이 이란, 북한과 같은 최후의 수단으로 눈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재무부의 이번 제재를 확인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새로운 무기 거래를 위해 다시 접촉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have new information that Russia is actively seeking to acquire additional munitions from North Korea. Now at the center of this effort is an arms dealer by the name of Ashat Merkachev. 커비 조정관은 특히 무크르티체프의 북러 간 무기 중개 과정에서 북한이 무기 지원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정치적 정당성과 식량을 제공받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As part of this proposed deal, Russia would receive over 24 kinds of weapons and munitions from Pyongyang. We also understand that Russia is seeking to send a delegation to North Korea and that Russia is offering North Korea food in exchange for munitions.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모든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미국은 이 같은 악의적 행위자를 겨냥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북러 무기 거래 중개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과 잔인한 전쟁을 지원하는 자들에 대한 겨냥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30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는 북한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군사 장비를 얻으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계속 폭로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전쟁 역량과 군수 산업망을 약화시키고 유엔이 금지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북한의 수익 창출을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북한 등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의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필요성 주장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항상 의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우리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이며 현재 그것은 계속 우리의 정책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내 일각에서 더 강력한 확장 억제력을 미국에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북한이나 중국 같은 국가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을 비롯해 영내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상원 외교위원회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는 미국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문제와 관련한 BOA의 질문에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마지막 날 주최국들은 지역별 회의를 각각 개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더욱 증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부패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해 3년간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3일째 마지막 날 미국과 한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가 각각 지역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발전을 주제로 주관한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민주주의 증진과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와 기술 관련 규칙을 강조하면서 권위주의 정부의 기술 악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We are pushing back vigorously on authoritarian governments, increasing use of technology to abuse human rights and undermine democracy. That starts with shoring up our resilience against efforts by autocratic governments to sow distrust in democracy, to weaken our institutions, to reach across borders, to target people in our countries.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정보당국의 연례 위협평가에서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 권위주의에 대한 항목을 추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세계 민주주의 후퇴에 기술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긍정적인 기술 규범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ithin liberal democracies,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business will need to work together and with urgency to achieve widely held norms and maintain and improve positive technical standards for digital technologies so that we can ensure the free flow of digital information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to the future.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부패 척결을 주제로 주재한 회의에서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하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도 부패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며 부패 척결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회의에 참석한 인태 지역 장관들이 부패 대응의 도전과 성과 서울 선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국 주재 회의에 직접 참석해 부정부패가 우리의 집단적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국가안보 노력에서 부정부패 방지를 강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를 비롯한 정보와 자원을 훔치는 사이버 역량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존 플럼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30일 하원 군사위원회 사이버 정보기술혁신 담당 소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북한의 이런 활동은 정권의 수익을 불법적으로 창출하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초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북한 해커들이 지난해 3월과 6월 각각 6억 달러와 1억 달러가량의 암호화폐를 훔친 것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폴 라카손의 미 사이버 사령관도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북한은 외국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의 정보기술 IT 노동자들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군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호주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한 뒤 처음으로 공개한 데 대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30일 VOA에 2016년 북한 인권법 제정에 따라 발간하는 북한 인권 보고서를 한국 정부가 7년 만에 처음 공개한 것은 새 대통령 집권 후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 변화한 것으로
고무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이날 VOA에 한국 정부의 이번 북한인권 보고서 공개는 한국이 국제사회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주도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보고서는 철저하게 조사되고 문서화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 주요 영역 대부분을 다뤘다며 김정은 정권이 자행하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을 지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다음 달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29일 VOA에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 대표단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 타이완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단에는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존 오소프 상원의원도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하는데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오소프 의원은 2021년 한국 방문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SK, 현대, 한화 등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위한 막후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